마필의 능력은 혈통 관련한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인 두 가지로 구분되며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함은 경마에서 필수입니다. 경마의 근간이 혈통인 만큼 이를 활용 못한다는 것은 확률 낮은 접근이며 필요성 자체를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나 사실 우수혈통마 판단 기준은 어디에도 딱히 없으며 수많은 정보에서 각자 역량으로 나름 기준을 정하고 적용할 모호한 영역인 게 현실입니다. 각 항목별 세부 설명은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선천적, 후천적 능력 관련 항목을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북에서 선천적 능력을 표시한 관련 항목들은 마필의 순수 능력을 상대평가해서 우수한 상위의 마필들을 마번 옆 작은 칸에 빨강, 주황으로 색상 표시한 내용, 노랑나비라고 부르는 적정거리, 후대 능력, 거리 성향, 그리고 거리별 절대적 기준을 기호로 표시한 마필의 혈통급, 즉 마급 등입니다. 추가로 체격도 장점이라 선천적 능력에 포함됩니다. 후천적인 능력 항목은 동거리 최근 평균 최고 기록 표시, 직직전 성적과 마필의 상태, 상급률, 속도지수, 통산폴롱, 출전거리, 동군 기록 비교, 경주력, R기록, 어워드, 레이팅, 상대전적, 통산전적, 전개력, 상승세, 선추임마, 훈련 우수마 등입니다. 마필의 능력이 안 되면 아무리 승부지가 높다고 해도 입상이 어렵기 때문에 의지보다 앞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수 기대마는 이러한 선천적, 후천적 능력을 최종 종합해서 순위별로 나열했고 괄호 표시된 마필들이 일반 예상지에서의 오두마번처럼 상위 오두마번입니다. 특히 우선시할 주요 능력 표시 항목은 공통적으로 노란색 바탕이며 이는 곧 공부방 상징 색상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자, 경주마의 그 능력, 그죠? 능력. 경주마의 능력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건 뭐 엿장수 마음대로, 제 나름대로의 저 책자에서 표시하는 여러 가지 능력 정보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떤 이론적 제 나름대로 그 능력에 대한 개념, 능력에 대한 이제 개념에 있어서 이제 일반과는 다른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에서는 생각지 않은 이 고유 능력이라는 개념을 저는 도입을 했어요. 고유 능력 이걸 만들었어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unique ability, 아니죠? ability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unique ability 이걸 고유 능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능력은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유 능력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기본 능력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은 보통 이제 일반 쪽에서 쓰는 거죠. 일반 기본 능력. 이게 뭐냐면 이 고유 능력에 대한 개념이 뭐냐? 고유 능력에 대한 개념이 이 개념이 뭐냐 이거죠. 고유 능력에 대한 개념이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경주마가 다른 말들과 경쟁을 했을 때 경주마 입장에서 보면 다른 말들을 상대해서 경쟁하는 입장에서 나만의 다른 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나만의 능력과 강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적 나만의 고유 능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경쟁력이 높은 특징과 강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유 능력이라는 걸로 저는 만들었어요. 기본 능력이 뭐냐면 흔히들
이제 모든 마필의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적. 입상이죠, 입상. 이걸 다, 이렇게 이제 좀 전문용어로 표시하면 기록이라는 것은 주파라고 표시하면 주파. 주파 기록, 주파 그러죠. 그래서 성적은 수득이에요, 수득. 수득 상금. 그래서 이제 기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지표를 주파 지수라 그래. 주파 지수. 주파 지수. 수득 지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본 능력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기록이 뭐 200, 뭐 1200을 뭐 1분 뭐 14초다. 뭐 1000m 1분 04초다. 하는 뭐 1분 뭐 땡땡 그죠? 04초 땡땡 뭐 이렇게 하죠. 이런 거. 이것은 뭐냐면 절대적 수치예요, 절대적. 이게 뭐냐면 이 절대적이라는 것과 상대적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마에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것과 이것의 상관관계는 결국은 상대적과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 고유능력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도입한 거예요. 이 고유능력이 뭐다? 마법 우측의 빨강, 주황색 능력마들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서울, 토요일, 칠경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 색상 표시된 요게 두 칸의 색상 표시가 두 가지 색깔입니다. 빨강과 주황 딱 두 가지예요. 칸이 두 개죠. 여기 표시된 것들이 고유능력 우수마예요. 고유능력 우수마. 아시겠죠? 그게 고유능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수기대마라는 게 우수기대마 추천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수기대마는 자, 지우고 다시. 자, 우수기대마. 요게 이제 일반 예상지에서 오두마번이죠, 오두마번. 그죠? 추천하고 있는데 요것은 말의 그 능력. 저는 항상 선천적, 후천적 이 두 가지를 봐요. 선천적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혈통 50%대 50%. 이리 봅니다. 근데 뭐 그 막급 하나만 보느냐 그것만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는 이런 능력적인 것은 일반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로 이제 고유 능력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보여. 그래서 그 고유 능력 안에도 선천적과 후천적으로 나눠요. 비중은 50대 50. 사실 별다로 제가 원고 없이 사실은 대략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두서없이 쭉 설명을 드립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수기대만은 이렇게 저 나름대로 고유 능력과 관련된 선천적, 후천적인 이런 거의 비중이 3분의 2에 3분의 2. 요게 3분의 2입니다. 요게 이제 3분의 2야. 또 하나 그럼 우수기되면 3분의 1이 뭐냐. 제가 항상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 인위적인 요소. 3분의 1은, 자, 3분의 2는 이거 우수기dem을 평가할 때 말의 그 순수한 능력적인, 고유능력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능력마의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3분의 2가 포함이 되고 여기에 이걸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우수기대만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3분의 1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요소를 더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기수의 역량, 그죠? 기수, 마방.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거
요거 기본 능력, 기록, 성적. 일반적인 기본 능력, 기본. 이제 전자펜을 사용하는데 조금 이게 받침대가 뭐가 없어져 가지고 글 쓰는 게 절필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요소에는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절대적 기준의 그 기록 있죠. 1분 뭐 03초다, 뭐 1분 12초다, 뭐 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능력 평가를 하는 그런 기본 능력적인 거. 복습률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성적. 이런 것들을 전부 인위적 요소로 묶어서 완전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유 능력 평가할 때 흔히 보는 요 기록과 성적을 참고 안 한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걸 더해요. 그래서 우수기대만을 평가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요걸 가지고만 판단하잖아요. 일반은. 그죠? 이걸로 거의 인기도가 형성돼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거의 다가 인위적인 요소예요. 아마도 모든 그 직업적으로 예상하신 분들이나 뭐 예상지, 뭐 경마 사이트, 인기도 형성 보면 여기에 성적 좋은 애들 위주로 거의 다 잡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더하다 보면 우리 책에서는 고유능력 우수만데 인기가 바닥이야. 이런 쪽에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바닥이 마필이 이게 3분의 2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런 애들이 이쪽에서는 완전 꼴찌. 이 두 개를 합산하다 보니까 상위 저희가 추천하는 6번째까지 등호 표시되어 있는 상위 마필들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좀 전에 보셨지만 부산 금요일 보시면 인기 바닥인 6번이 우수기 되면 머리로 잡히잖아요. 머리로. 그죠? 그게 뭐냐면 걔는 여기서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은 거야. 여기서는 점수가 좋아. 여기서 꼴찌가 아니라 어느 정도 평가가 돼. 합치니까 첫 번째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고능력을 왜 따로 표시하느냐. 결국 이 비중이 3분의 1이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고능력만 전부 상태가 양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수기대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 고배당 경우는 이렇게 평가해갖고 좋게 고능력 우수하면서 인기만인 경우도 있어요. 천배에서 고배당 터진다고 돼 있는데 우리 쪽에서 빨강조각 능력마 고능력 우수마들이 전부 인기마야. 그럴 때는 천배상이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근데 이제 언밸런스 편성이라 그래서 고능력으로 표시되고 이런 마필들 상당수가 인기가 바닥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면 우수기대마 상위에도 잡히는 희한한 그 추천마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주들에서 이변의 가능성과 함께 천배상 고배당 터질 확률이 높죠. 이 개념을 이제 분명히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수기대마와 일반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사실 이런 얘기 제가 굳이 드릴 필요가 없는데 왜 고유능력 우수마와 막급 우수마 표시된 그런 내용들을 잘 활용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비중이 3분의 2 정도 돼요. 그걸 우수기대마 산출하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기 바래요. 우수기대마와 고유능력마 이 두 가지는 그런 개념에서 항상 비교하면서 마번을 선택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될 저희가 추천하는 거니까 아니할 말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잘 추리셔도 뭐 몇천 배가 되든 몇백 배가 되든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는 꾸준하게 적중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 두 개만 가지고 잘 해도.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유능력마끼리만 손잡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래가지고 올해 1000배당 이상 고배당 저희 적중이 고유능력마 3마리가 나란히 들어와가지고 추천해서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한 경주 수가 무려 10서너 개 돼요. 10서너 개.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얘기하지만 고유능력 우수마 2마리와 능력 표시 없는 마필의 삼복삼쌍의 입상 확률이 제일 높아요. 마분 조합할 때 그렇게 하셔야죠. 고유능력마와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고유능력마와 또 후착에서는 고유능력마 옆에 고유능력 표시가 없는 상승세 마필들 이 붙여가지고 둘 중에 하나 부러져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고유능력마 표시가 이게 좀 판이 비틀으니까 지금 고유능력마 표시를 보면 지금 두 칸에 돼 있잖아요. 두 칸, 이렇게 두 칸. 그죠? 뭐 3번이다. 3번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색깔이 칠해지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이. 빨간색이 칠해졌어요. 이렇게. 빨간색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주황색이 이렇게 칠해졌어요. 주황색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해졌다고 쳐요. 그러면 이 착각을 흔히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고능력을 할 때 선천적, 선천적 글씨가 뭐 선천적, 후천적 요것에 대한 영향이 요거 아니냐, 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천적, 제가 보는 후천적 능력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틀립니다. 말의 능력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뭐냐면 이 두 칸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A라는 관점의 선천적, 후천적인 판단, 또 B라는 관점에서 선천적, 후천적의 판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A 관점이고 이게 B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능력 평가가 뭐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저만의 그 고유 능력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각각 선천적, 후천적, 선천적, 후천적. 그러니까 선천적인 혈통적인 그 고유 능력 판단이 두 가지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후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필은 이제 보다 보면 한쪽이밖에 색깔이 없는 게 있잖아요. 한쪽이밖에 이렇게. 그러면 A라는 관점에서는 상대적인 능력마가 아닌데 B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상대적인 능력마를 표시되는 이런 게 그런 의미예요. 흰색이라 그래서 혈통이 안 좋고 후천적이면 좋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의 능력 표시를 하고 있다. 요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이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당연히 두 칸 있는 애가 고능력 평가에서는 애보단 좋은 건 분명해요. 이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에서의 문제고 편성 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둘의 능력차가 빡빙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강이다 그래서만이 아니라 당연히 더 좋은 건 분명한데 이들 간의 비교를 좀 해보세요. 비교를 해서 몇 가지를 보면 둘 다 안 말이고 마크부터 비슷하고 큰 차이가 나면, 큰 차이라기보다 뭐 마크부터 월등히 이게 좋고 다른 것에 비해서 애보다 크게 불리한 게 없어. 뭐 동등하거나 이상이야. 그럼 당연히 얘를 우선하는 게 맞지만 다른 것들도 비교해서 이들은 어쨌거나 이 경주에서 입상 가능한 상위 마필들이잖아요. 능력상 상위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한 끗 차로 얘가 좋지만 이들을 가지고 실제로 배팅할 때, 조합할 때 머리와 아닌 것들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몇 가지 정보들을 보면서 유불리를 따져야 되고, 특히 경주마 C사이클을 가서 보세요. 오히려 엉뚱하게 큰 격차로 3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깊은 하락세가 심할 때가 있어요. 현재 레벨은 똑같은데 너무 깊어. 그럴 때는 이런 마필을 우선하는 것, 그런 것들도 C사이클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소개한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고능력 표시를 항상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 누가 혈팅 우수하냐, 그 다음에 우수기대만 이게 있죠. 그래서 우수기대만 아까 설명드렸고 고능력은 어떻다는 설명드렸고, 자 마크과 C사이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요걸로 할까? 이렇게 고능력마, 이 본문에다 이제 본문에고 이 세 가지, 그죠? 그다음에 부록에 있는 거 경주마 C사이클, 네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말의 그 능력적인 부분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적정거리다, 거리 성향이다, 뭐 이런 것들은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유불리. 누가 좀 더 유리하느냐. 어쨌거나 박빙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순위가 바뀌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시고 기본적으로 능력평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저런 걸 가지고서 뭐 단순한 몇 개 정보 가지고 뭐 판단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요거 보셨죠? 전투력 정보. 대상 경주 할 때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전체 분석하고 이런 전투력 정보를 제공을 또 따로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원평스톰이라는 마필의 전투력 정보인데, 이제 한 가지 가족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잠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능력 파악은요 기본적으로 거리에 따라 틀리게 판단해야 돼. 거리, 경주 거리에 따라서 능력을 다 달리 표시해야 돼. 달리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 능력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기록, 성적, 다양한 경주 거리를 띄죠. 근데 어떨 때는 굉장히 마필들의 이제 입상이 잘하다가 어떤 때는 뭐 거리를 늘렸더니 형편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혈통적인 거, 선천적인 뭐 체격적인 조건 있지만 모든 마필은 경주 거리에 따라서 자기가 최고로 좋은 성적을 많이 내는 그런 게 이제 적정거리, 그런 게 존재해요. 어떤 마필은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경주 거리에서 탁월한 그 역량을 보이는, 예를 들어서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이 대문자 A 상위 1%, 이런 애들은 이제 거리별로의 어떤 제약은 없어요. 이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주마의 능력은 거리에 따라 달리 달리 판단해야 돼요. 다 따로따로. 그걸 기본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고유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고유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따져줘야 돼요. 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거리에 따라 틀려요. 1000m, 1200, 1300, 1400, 1600, 1700, 1800, 2000, 2300. 따져줘야 돼. 근데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경우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크게 세 개로 묶는 거죠. 거리에 따른 능력을 거리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된다. 이 기본이에요, 기본. 예. 경주마들도 이제 뭐 다양한 기록과 성적들이 거리에 따라 존재하죠. 그래서 전부 다 이 고유 능력이라든지 기본 능력은 경주 거리에 따라 기본 베이스를 다 달리 하고 거리에 따른 평가를 따로 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데 반영돼 있는 거예요. 요게. 뭐 선천적인 몇 가지, 후천, 이게 아니에요. 경주 거리별로 너무 많아서 이제 너무 복잡해져, 프로그램을. 그래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묶어서 우리나라 모든 경주 거리를 세 가지로 묶어서 능력을 다 달리 평가를 하고, 그것도 선천적인 평가, 후천적인 평가, A라는 관점에서 또 B라는 관점에서 선천적인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능력, 후천적인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복잡한 그 베이스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뭐죠?
직접적인 어떤 그 기록 성적이 아니라 그 배제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후천적인 영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거. 이제 기본 전투력이죠, 기본 전투력. 여기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이게 기본 전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평 스톰이라는 마필이 꽤 좋은 성적을 내고 뭐 장거리에서도 뭐 2000m 우승도 하고 지난번 이제 오너스컵에 나왔죠? 입상 못했어요. 상당히 좋죠, 평가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평 스톰의 뭐 전투력이 요것은 단거리 때의 그 전투력이에요. 샘플로 갖고 왔는데 85점이에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크기와 바란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의 능력을 판단하는 저만의 이제 알고리즘이 바로 경주마 C사이클, 혈통력, 경주력, 주파력, 고유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말에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바란스와 균형이 좀 있죠. 여기서 좀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이 요거. 구조가 되는 꽉 차면 제일 좋죠. 하지만 전반적인 바란스가 좋고 특히 C사이클 하락세가 없는 그러한 평가가 되는 마필이에요. 전반적으로 전투력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면 상당히 좋죠. 조금의 혈통력, 경주력, 주파력, 고용력 부족하지만 C사이클의 상승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말의 이제 종합적인 어떤 전투력을 평가를 해요.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경주에 입상할 수 있느냐 바라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그 고유 능력 한 가지도 꽤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 복잡하죠, 이렇게. 근데 말의 그 전체적으로 이제 입상 가능성을 따질 때 그렇게 복잡한 게 요거 하나예요. 그런 식의 것들이 요렇게 5가지를 보는 게 기본 전투력이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실전에서 이제 경주고 출마표가 확정이 되면 실제 전투력이죠. 이때 하나가 추가됩니다. 뭐가? 유불리가.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 요거까지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마의 이제 그 경주마의 최종 능력은 최종 능력이라는 건 이제 입상 가능성이죠. 입상 가능성. 따질 때는 다이아몬드. 다들 아시죠? 다이아몬드 요거. 이렇게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마필도 이제 누구는 모르겠지만 원평스톰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대로 괜찮은 거예요. 특히나 이 꼭지점에 있는 거죠. C사이클과 유불리가 쫄아들었다.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불리함이 강한 애들이에요. 얘는 이제 유불리 쪽에서는 문제 없고 상승세고 혈통력, 경주력, 고유능력, 주파력이 조금은 베스트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만한 경쟁력 있는 마필이에요. 이것들은 제가 책자에서 다 공개하면 복잡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을 계속 봐요. 근데 이런 것을 책자에다 추가하거나 부록으로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경마에서 고지식한 분들 많은데 요것만 갖고 또 따져버렸다. 이거 하나 점수만 가지고 야 80에 2.8인데 쟤는 83.4야. 요런 것만 가지고 막 순위를 결정하고 엉뚱한 쪽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나올까봐 저것만 갖고도 충분하니까 이런 걸 제공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기본적인 어떤 고인력에 대한 평가 그게 뭐 그렇게 그 몇 가지 단순한 게 아니고 그 개념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거 기본 능력 일반적 기록과 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록 성적은 반드시 뭐 공사초 매수로 누가 기록이 좋고 어쩌고 그것만 갖고 안 따져도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에 문제가 있냐면 이것만으로만 따졌을 때는 해당 편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굉장히 약한 편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기록이라는 것도 온전하지가 않을 때도 전부 포함이 돼요.
승부회피를 하든 몸 상태가 안 좋았든 어쨌거나 출전했던 경주 기록은 전부 다 누적이 돼서 표시가 돼요.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약한 편성에서 뭐 2연승, 3연승을 해봐야 상대적으로 좋은 말이 아닐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드러난 이 절대적 수치란 말이에요. 복승률이 그동안 90%야. 사람들이 이것만 보는 거야, 이것만. 근데 이마필이 출전하니까 걔 인기마잖아요. 근데 문제는 상대마들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다른 말들이 센 편성에서 그동안 좋은 성적이 별로 안 났어. 하지만 수준은 굉장히 높아. 얘는 수준 낮은 경주만 하다가 이렇게 됐어. 상위로 올라서 딱 맞닥뜨렸어. 사람들은 전부 이것만 보잖아요. 기록도 보고. 근데 요거 다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고유 능력 평가를 딱 해보니까 이게 뭐 상대적 나만의 고유 능력, 쉽게 말하면 나만의 경쟁력, 강점 이런 평가를 고유 능력으로 딱 하는 우리나라 전체 마필을 갖고 있는데 그걸 뭐죠? 거리에 따라서 요거를 딱 가지고 이놈을 딱 대입해 보면 능력 표시가 안 돼. 더 훨씬 좋은 마필과 레벨 수준이 높은 편성이야. 거기서는 능력 표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센 편성이나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이 안 났던 성적을 바닥을 찍고 또는 마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휴양을 갔다 오거나 또는 이제 최근에 좀 부진해.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이게 없는 거죠.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 기본적 능력이 안 좋게 평가가 되는 거야, 이놈이. 그러니까 이놈이 인기 바닥인 거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있다가 센 편성에서 이 편성을 따갔더니 인기는 없지만 자기보다 좋은 말이 별로 없어. 이 말이. 그게 능력 표시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런 애들이 인기 바닥인데 여기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고유능력 우수한 거야. 입상하니까 배당이 나오는 거죠. 정확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능력 1분 00초다 복승률이 몇 프로다 일체 여기 반영 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이 있어요. 지표들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는 각종 그런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굳이 직접적인 기록을 가지고 참고할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게 더 확률이 높을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어찌됐건 그런 고유능력 개념이 일반적인 기본 개념과 능력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 이마필의 고유능력 그것을 잘 해놓으면 위험한 인기마 바로 이런 배당말을 그래야지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요런 절대적 수치 흔히 알 수 있는 저것만 가지고 계속 따져보세요.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 말의 고유 능력. 저는 그것을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색상 표시 방금 말씀드렸죠? 두 가지 관점에서 거리별로 능력을 따져서 그런 것들 다 넣고 보면 해당 경주가 뭐 1200 어쩌고저쩌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표시를 해요. 참고를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이게 원평스톰이라는 마필의 전투력 정보였죠. 여기 이제 경주거리 뭐 마급 여기 이제 경주마 C사이클 기존의 성적들이 있어요. 좋았죠. 뭐 1600 우승, 뭐 2000 우승, 1400, 1200, 1600 우승하고 6월 달에 아마 그 오너스컵인가요? 출전했죠. 1600m에. 직전 1600 우승했으니까. 근데 요마필이 보세요. 1200 경주 단거리에서는 B급 레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도 전성기가 유지되고 있는 요 모양새죠. 제가 경주거리 바꿔볼게요. 1600이다. 1600 바꾸면 보세요. 바뀌죠.
경주마 세이사이클 능력 레벨이 D급으로 떨어져요. 이 마필이 이제 6번 출전해서 5승을 한 마필이에요. 직전에 입상 못했죠. 1600으로 바꾸면 기본 전투력 65점으로 떨어져요. 바란스도 많이 떨어지죠. 고유 능력이 떨어지고, 자, 현재와 이렇게 세이사이클 보세요. 전성기가 지났다는 얘기고, 이게 출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여러 번 안 했는데. 단순한 성적만으로 세이사이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능력 레벨이 B급에서 D급으로 떨어져요. 거리별로 이렇게 달리 평가를 해야 되는 게 그런 A씨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자주 보여드렸던 경주만 능력 사이클입니다. 요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능력 사이클. 다들 아시죠? 자,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모든 마필의 능력을 파악하는 원리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보시기엔 간단하지만 어떤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함축해서 한 가지로 좀 표시를 하는 그래프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백지 위에서 만들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만든 이제 경주만 능력 사이클이에요. 자, 세로축이 능력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자, 오른쪽이 나이, 경주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로점이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얼마나 능력의 높이를 가져가느냐, 그거에 대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빨간 선이 혈통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때, 자, 우수혈통마라고 판단하는 마필은 항상 파란색이 뭐냐면 평범한 마필이에요. 평범한 마필. 혈통적으로 빨간 그래프가 우수혈통마, 파란색이 평범한 마필, 우수혈통마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을 놓고 보면 저희가 평가할 때 능력 높이죠. 이게 능력 높이. 항상 우수혈통마가 평범한 마필보다는 높아요. 정점이. 그 다음에 전성기입니다. 이렇게 전성기. 평균적으로 4세, 6세를 전성기라 하는데 모든 마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전성기 포인트가 그냥 딱 정중앙,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딱 중앙에서 이렇게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세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포인트가 옮겨 다녀요. 전성기가. 3세 때 벌써 하락세가 예측되는 마필이 있어요. 그런 마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버려요. 정성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마필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평범한 마필이 나름대로 최전성기 쪽이 요 언저리에 있어요. 요 언저리. 요 정도 이제 포인트 위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수혈통마가 이런 마필이 요 정도에 있어요. 요 정도. 또는 하락세로 요 정도 있어. 요 정도. 이 다양한 위치의 능력을 갖는 특징을 갖는 마필들이 자, 요놈, 요놈, 요놈 이래서 출마표가 발표되고 경쟁을 해. 경쟁을.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능력 표시가 없는데 최고의 전성기 쪽에 와 있어. 근데 요놈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여기까지도 좋았는데 이제 완전 깊은 하락세로 접어들어 버렸어. 은퇴할 때가 된 거야. 일반인들만 모를 뿐이야. 이 말의 기본 능력이 이제 끝나가. 근데 과거의 것만 보니까 얘보다는 훨씬 좋아. 하지만 얘는 얘보다도 더 깊은 하락세로 가고 상승세에 있는 애들. 또 이제 아직은 좀 데뷔를 좀 뒤늦게 하고 아직은 좀 미천한 그런 애들의 다양한 포인트 위치들이 격돌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제가 만든 거리 성향에 보면 단거리형에 가까울수록 단거리형 쪽에 가까울수록 하위군 때 조숙형으로서의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중장거리 마필은 초반보다는 초반은 좀 굼터 하위군일 때. 근데 경험할수록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단거리형보다는 조금 더 하위군일 때는 좋은 성적을 못 낼 가능성이 높아요. 좀 쉽게 말해서 얘는 조숙형이고 얘는 완숙형이에요.
천천히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고, 얘는 빨리 결과치가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100%는 아닌데 대개는 그래요. 대개는. 이게 뭐냐면 요놈이 은퇴를 빨리 해요. 중장거령보다는 단거령들이 은퇴 시기가 빨라요. 쉽게 말해서 뭐 이제 화끈하게 그 불을 내고 그런 불이 이제 일찍 끝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지구력보다는 스피드, 순발력으로 승부하는 애들이에요. 나이 먹으면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근지구력, 또 체력적인 것, 여러 가지 그 순발력의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방 관계자분들도 바보가 이상, 야, 쟤 성적도 안 나오는데 관리하기 힘들어. 쟤는 이제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은퇴가 빨라요, 은퇴가. 단거력이. 근데 중장거령 마필들은 체력이 많이 들어가고 순간 스피드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지구력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육상에서도 100m, 200m 선수들이 체격이 좋잖아요.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그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고 근육질 육상 선수 많잖아요. 순간적인 폭발적인 거지만 바로 걔네들이 이제 지구력이 떨어져요. 근육이 크다는 것은 일찍 피로가 오는 거죠. 산소 소모량도 많고 체내. 근데 거기에 맞게 최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단거리에서만큼 최고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근육질 우락부락한 거 보셨습니까? 이봉주나 황영주 같이 좀 찔긴 사람들. 그죠? 경주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 중에는 3, 40대, 30대까지도 많아요. 근데 100m, 200m 스프린트에 30대 육상 선수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그럼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데뷔되는 게 이제 다 시스마로 데뷔했지만 극단거리형인 파워블레이드, 중거리형이 이제 트리플 라인, 옛날 19조 부산 김영관 마방의 대표적인 쌍두마차. 그들은 전부 다 상위 1% 모수혈통마. 그래서 거리별로 장거리 경주에서도 두 마리가 뭐 나란히 입상하거나 수둑상금 최고 수준의 명마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파워블레이드가 극단거령이었어요. 트리플 라인보다 뭐 먼저 은퇴해서 시스마로 데뷔했죠. 트리플 라인이 한 1년 정도 남짓 더 현역 생활을 하고 은퇴해서 지금 시스마로 갔고, 최근에 반가운 게 그 트리플 라인의 자마들, 2세마들이 경주에 출전하는 걸 봤어요. 저번 때 제가 그 얘기한다면서 안 했는데, 자마들의 열두 막급을 딱 보니까 금화필이 극단거령인데 혈통적 능력 기대치가 L자가 들어가. 장거리. 특이하다. 그래서 그 천배당, 꽤 고배당에서 제가 정확히 말 이름 모르겠는데 그 말에 데뷔했는데 인기가 좀 빗겨 있었는데 걔가 2차인가 3차에서 배당이 됐는데 특이하더라고요. 거리 성향이 이제 극단거령인데 능력적 혈통의 기대치 마급을 딱 보면 L이드 L. 중거리적인 어떤 역량의 기대치가 들어가. 이게 바로 트리플 라인의 영향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재밌겠다, 앞으로. 체격이 좀 작은 말이었는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물려있는 거예요. 다양한 포인트에 위치한 마필들 간의 경합이 되는 거야. 이게 출전으로 신청을 하겠죠. 일반인들이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록 성적, 누구나 알 수 있는 전개 분석 단순한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걸로 다 적중 확률이 높았다면 이 경마 사업은 진짜 문 닫은 거예요. 너무나 쉬워. 다 맞춰. 무슨 재미가 있어요? 진짜 망했지. 왜 안 됩니까, 그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도 이제 능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전개편에서 사실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다시 뭐 정리하고 나시대 5대 환산 공식 있죠? 기록을 이렇게 환산을 0.2초로 다 돌리는 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전개편에서 얘기하고, 능력편에서는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분들은 경주만 능력 사이클 제가 만든 요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마필의 전성기는 4세 뭐부터 6세까지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마필마다 다 틀립니다. 3세 때부터 벌써 하락세로 가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 7세인데도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는 마필들이 있어요. 7세, 8세.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과거의 것만 가지고 깊은 하락세인데 또 편성의 조건이 지난주에 배웠던 편성의 조건에 따라서 보면 그 마필의 성적이 좋았던 것은 능력 레벨이 떨어지고 헐렁한 편성에서 상대적인 어떤 유리한 그런 데서 이제 좋은 성적을 3연승, 4연승 했을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능력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딱 붙여놨더니 고유 능력 우수마들이 더 훨씬 뛰어난 마필이 많네. 근데 그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죠. 고유 능력 개념을. 아까 보여준 이제 지난주 복귀에서 몇 가지 포인트 보시더라도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도움 많이 되죠. 미력한 내용이지만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